이슈 추적 시간입니다. 최근에 개인정보 보호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누군가 현관 앞에 찾아오거나 또 실내에서 난방을 조절할 때 사용하는 월패드라는 기기가 아파트에 있는데요. 아파트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 기기인데 이 월패드 카메라를 통해서 해킹을 해서 실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촬영한 영상이 유출돼서 아파트 거주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불안한 상황들이어서요. 궁금한 얘기인데요. 박미라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월패드라는 게 뭐예요? 그리고 해킹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겁니까? 네. 사실 이번에 해킹 사례가 좀 알려지면서 월패드란 용어도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네. 가정 거실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스마트 기기를 저희는 이제 월패드라고 부릅니다. 현관 벽면이란 걸 얘기하는 거군요. 네, 월패드. 그 현관 출입자를 또 확인하고요. 또 경비실과 연락하는 단순한 기능을 넘어서서 가전제품을 켜거나 또 끄는 등 그 집안의 각종 기능을 또 조절하는 기능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또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월패드에 달린 카메라가 최근 해커의 먹잇감이 됐습니다. 이 해커들이 카메라를 해킹을 해서 주민들이 사생활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 상당수를 그 해외 웹사이트에 판매를 한 겁니다. 해당 사실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달 20일에 확인을 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고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예, 아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현재까지 그러면 확인된 피해 규모나 지역은 주로 어디입니까? 경찰이 확인한 해킹 사례는 국내 아파트 700여 곳에 달합니다. 네. 일부 아파트에서는 악성 코드 웹셀 사용 흔적도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최근 월패드 해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704곳 중에서 3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서울 강남구와 종로구의 아파트 2곳에서 웹셀 사용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이 웹셀은 업로드 과정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해커가 시스템에 명령을 내리는 악성 코드라고 그걸 말하려고 하는데요. 웹셀을 설치하면 보안 시스템을 피해 또 별도 인증 없이 쉽게 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08년에는 옥션, 또 2011년에는 현대캐피탈이 웹셀을 이용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습니다. 아니 몇 군데 아파트가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는 곳이 아니라 700곳이 넘으면 이건 상당한 문제인데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신용카드나 이런 데 개인정보가 노출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실제로 월패드를 통해서 해킹을 당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른다면서요? 그게 문제네요. 네, 맞습니다. 월패드에 누가 접근했는지 등의 기록도 기록하고 또 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도 아직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요. 또 이 해커들의 경우 특히나 서버에 침입한 후에 자신의 흔적들을 지웁니다. 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반인이 자신의 집 월패드가 해킹을 당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이 부분 전문가의 설명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월패드를 누가 접근했는지를 이렇게 노구 기록을 분석을 해서 누군가는요. 그래서 권한이 없는 어떤 사용자랄지 아니면은 어떤 프로그램 공격자가 그걸 사용했다는 것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이 솔루션도 없는 것 같고요. 아직 정부의 이렇게 그렇게 하라라는 규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수단이 아직은 없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항상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 때문에 이제 대책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건데요. 그럼 가정에서 지금 그런 해킹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취할 수 있는 예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디폴트 패스워드라 불리는 초기에 설정된 비밀번호를 바꾸는 겁니다. 네. 전문가의 설명 이 부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월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밀번호로 자기가 자기 계정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아파트 한 동이 비밀번호 다 똑같은 걸 써요.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설정을 바꿔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요. 전문가들이 비밀번호 변경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이야기해 왔는데요. 주기적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해커들이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 제가 한번 이야기 들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제조업자가 설정된 디폴트 아이디하고 디폴트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뚫고 들어오면은
월패드의 통제권을 이렇게 장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월패드 안에 있는 뭐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뭐 외부로 이렇게 보낼 수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 외에도요, IP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꺼두는 것이 좋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렌즈 기능을 아예 차단시켜 버리는 건데, 이거는 작은 종이나 또 스티커로 가려놓는 것이 한 가지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기기들이 나오면 이제 디폴트라고 하는 게 원래 설정값이잖아요. 그걸 이제 바꿔주시고. 근데 비밀번호도 하도 많아가지고 이 기계 다르고 저 기계 다르고 아주 그것도 적어놔야 될 정도로 복잡한데 불가피하게 뭐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를 당한 곳이 많고 그것도 드러난 곳이잖아요. 안 드러난 곳은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부나 해당 당국에서는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까? 우선 아파트 단지 전체망을 분리 조치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네. 쉽게 말해 아파트 전체 서버와 세대를 잇는 네트워크를 세대별로 구분시키겠다는 건데요.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는 전체 서버와 각 세대를 잇는 네트워크가 하나의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각 세대별로 쪼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에 세대 간 망 분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돼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미 지어진 주택에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축 아파트에만 적용이 되는 건데 정부는 일단 기존 아파트 단지는 모두 해킹에 무방비되어 상태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기존 아파트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조속히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 기기의 그 편리함 이면에는 그 범죄자들의 범죄자들이 개인 사생활을 또 침해하고 또 정상적인 활동마저도 방해하는 일이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편리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또 보안도 한층 더 구축되어야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들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전문가들과 좀 적극적으로 좀 소통을 해서요, 보다 현실적인 대책들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 아파트 월패드 해킹 사태 알아봤습니다. 박미라 기자와 함께했죠. 고맙습니다.